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비 온 뒤에 하늘은 맑아지고 또 땅은 굳어진다. 얼마 전에 저희 주토피아에서 주식시장을 두고 했던 말입니다. 아마 어제 그제 주식시장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 위기를 이겨내고 그래도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1% 넘게 반등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분들 실력도 좀 향상이 됐었을 거고요. 또 포트폴리오도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분 지금 처음 저희 방송 보신다면 여전히 실력 줄이니에 그치고 계시겠죠.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함께 실력 향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거 터치하셔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주토피아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주식시장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점검은 물론이고요. 어제 같은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왔던 수익률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섹터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가 오늘도 철저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면서 주워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주토피아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다른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7%의 약보합권에서 머물렀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1.19%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닥이 좀 더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은 좀 더 힘이 좋았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선 섹터에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상승하면서 6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K조선의 슈퍼사이클의 시작이 될지 오늘 주토피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해운 물류 섹터죠. 건화물 운임지수인 BDI 지수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오늘 장중에 해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에 물류 관련주들까지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주토피아에서 저희가 같이 살펴봤었던 태웅 로직스라는 종목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흐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역시도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늘 이런 이야기들 자세하게 파헤쳐 주실 우리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홍주원 전문가인데요. 주식 누적 수강생 100만 명을 돌파한 분입니다. 그리고 금투사 PB 경력,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시고요. 실전 투자 대회 연속 3회 우승이라는 독보적인 타이틀을 자랑하시는 분이죠. 자, 이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하면 바로 뭐겠습니까? 수익률이겠죠. 오늘도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시장 가운데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저희 지난주에 시크릿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입니다. 장중에 8%의 수익률 챙겨갔는데요. 또 어떻게 기억하시고 노란톡방에 이 종목 수익 내신 분들 너무나도 이렇게 수익률 인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시크릿 종목 수익률도 확인해 보시죠. 대동기업 31%, 연우 27%, 휴스틸 19%, 나머지 종목들도 10% 넘는 상승세 가져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닙니다. 짧게는 하루하루 이렇게 수익을 내줬고 길어봤자 저희 방송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4월 한 달 동안 또 5월 시작하고 나서 많은 수익률을 챙겨가셨을 것 같은데요. 시크릿 종목만 해도 이 정도의 수익률 챙겨갈 수 있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주토피아 함께 해보시죠. 자, 시크릿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만 공개를 해드리는 히든 종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히든 종목은 노량톡에서만 공개를 해드리는 만큼 더 큰 수익률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 있습니다.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428%, 한신기계 186%, 일성건설도 122% 등 정말 이 정도의 수익률들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괜히 주식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정말 주토피아와 함께 하시면서 주식의 유토피아, 주식의 신세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크릿 종목과 히든 종목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주식 기초 자료 제공을 해드립니다.
드리는데요. 이번에 7강입니다. 무상증자 호재인가요? 라는 주제로 저희가 주식 기초 지침서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1강부터 20강까지 모두 모아보시면 소책자로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것 역시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 스캔하셔서 바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이건 역시도 오늘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알찬 정보들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신정부 그리고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공약들에 대해서 정책추 살펴보는 시간 오늘 2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알찬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죠. 그러면 주토피아로 다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열띤 강의를 해주셨고 여러분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해주신다고 하시죠. 먼저 전문가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원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시간에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또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죠. 오늘 시장 속에서 우리가 조금 점검해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주토피아를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점검도 정말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은 조금 견조했다라고 간단하게 한마디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러면 시장 이야기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맞췄고 코스닥은 오늘 1.19%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확실히 코스닥이 훨씬 더 강했잖아요. 네.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물죽닥이다, 물려 죽어도 코스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네, 봐야 네,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 겁니다. 이제 상승이 나올 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탄력 있는 구간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반등장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우선은 대형주가 많이 움직여줘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대형주는 부재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고 있고요. 체력 소진으로 인해서 체력 보충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장세는 사실상 이제는 거의 조금 지금 올해까지는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코스피 시장이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뭐 대형주들이 조금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그 주가가 올라와줘야 지수가 이제 함께 따라오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시국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테마 장세예요. 테마 장세. 네, 지금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도 반등이 자율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뚜렷한 주도주나 뭐 이런 뭐 섹터가 없어요. 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뭐 식료품, 뭐 농수산 아니면은 농업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 테마주 위주로 작은 테마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작은 테마들 위주로 지금 치고 빠지는 그런 장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들은 잠깐 우리가 쉬게 놔둬야 돼요. 예. 물론 이제 쉬게 둘 동안 만약에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장기 투자 관점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대형주들은 굉장히 매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구간은 맞죠. 하지만 나는 좀 장기 투자랑은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대형주는 지금 조금 오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고요. 나는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물려 죽어도 코스닥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대형주들은 좀 쉴 때가 됐다라고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바라보면서 그리고 최근의 시장의 움직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미리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시장 따라가기가 어려우신가요? 저희 주토피아에서는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시황 분석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 비추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거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세요. 저희가 괜히 주식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정말 유토피아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시장 분석 자세하게 장중에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이런 시장 가운데서도 저희가 또 수익을 냈기 때문에 주식의 유토피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3일 연속 저희가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성광밴드 10%의 수익률 냈고요. 화요일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또 8%의 수익률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합치면 이틀 동안 지금 3거래일 동안 28%의 수익률을 달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시장 대비해서는 이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준다라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종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사실 10% 이상까지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종목 리뷰 한번 도와주세요. 네, 우선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굉장히 좀 깊은 연관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지금은 자율주행이 또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동수단과 지금 같이 겹쳐지는 또 테마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좀 재료를 챙겨갈 수 있는 또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일단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차트에서 횡보를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구간이 여기 지금 최저점을 찍었던 최근에 이제 이 3,300원대, 이 3,400원, 3,300원대 구간이 여기가 이제 저점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네. 내려올 때마다 이제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탄력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깨지 않으려고 하는 선, 한마디로 깨면 안 되는 선, 한마디로 이 부분이 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저점 대비해서 박스권은 어디까지냐? 여기 상단 밴드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4,500원 구간까지. 그럼 3,400원에서 4,500원 구간까지가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박스권에서 지금 매집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테마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한번 순환이 나왔다가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보시면은 이전에 2017년도 때쯤에 그때 이후로 쭉 하락이 나왔어요. 거의 몇 년 동안 하락이 나왔냐면은 3년 동안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도부터 다시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V자 변곡점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재료와 테마도 맞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더 보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니 자율주행 그리고 UAM에 대해서 우리 홍정훈 전문가님이 진작에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이 이제 이 시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고 하니까요. 또 다른 이런 종목에 대한 공략법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 비추시기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 시크릿 종목이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오늘 8% 급등이 장중에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대동기업 보이시죠? 31%의 수익률, 연우가 27%, 휴스티의 19%, JNK터 17% 이런 종목들이 다 저희가 방송에서 시크릿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고요. 방송에서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시크릿 종목 힌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종목명과 공략법을 아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지금 얼른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시크릿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종목 리뷰해봤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또 별칭이 홍조선이잖아요.
조선 섹터에서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 조선의 시장 점유율이 46% 그리고 6년 만에 지금 11%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근데 조선주에서 눈에 띄는 흐름은 사실 딱히 보여진 건 없긴 한데 이제 좀 상승이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조선주는요. 네. 그 10년 동안의 적자폭을 감소시키는 게 우선이 돼야 주가가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과정이라고 좀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내년 수주 잔고량까지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단연 실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네. 섹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시장 점유율 방금도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11% 가까이 현재 지금 1월에서 4월까지 상승을 했죠? 상승을 좀 해줬단 말이죠. 그 4월 같은 경우는 발주량이 조금 줄었지만 발주량이 준 거는 글로벌적인 추세예요. 우리나라가 준 게 아니라 글로벌적인 추세고 점유율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슈퍼사이클은 언제 시작이 된다고 지금 봐야 시작이 될지. 됐어요. 그럼 지금 선취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부터 선취매를 해놔야 되고 오. 어차피 펀더가 개선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재무나 실적이 개선이 되면은 이미 주가는 오른 뒤일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우리가 좀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점을 공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이제 최적의 매수 적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그 조선사의 사이클이 한 번 더 돌아줄 시기다. 어떤 말이냐면은 제가 저번에 이제 홈스쿨링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렸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요, 선박 같은 경우는 15년에서 20년 주기, 네. 짧으면 10년 주기마다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15년 주기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 선박들이 좀 교체 시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 누가 가지고 오냐? 바로 이제 K조선이 요번에 중국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다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 네.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까지가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K조선은 굉장히 상승폭을 많이 그려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선주는 재미가 없더라도 꼭 가져가야 되는 섹터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장세에 테마주 따라다니는 것보다도 그런 조선주 딱 하나, 진드컨이 하나 딱 가지고 조금 길게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조선주 안에서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도 혹시 있죠. 머릿속에 다 있을까요? 다 있죠. 예. 아,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세 종목이 있고요. 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네. 조선주에서 대표 조선주에서 하나, 오. 조선 기자재에서 하나, 네. 그리고 중소형 조선주에서 또 하나 이런 식으로 한 세 종목 포트를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여기 관련돼서는 종목명이나 이런 것들은 노란톡 안에서 제가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미 조선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홈스쿨링 매주 목요일에 우리 홍전 전문가님이 강의해 주시잖아요. 그때 조선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선취매하지 않으면 좀 늦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도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바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지금 궁금하신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는 다 언급을 못 해드리는데 궁금한 점 그리고 종목도 궁금하시다 하면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오늘 BDI 지수도 올해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또 해운 물류 관련주들이 오늘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방송에서 태웅로직스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또 귀신같이 잘 찾아내셨습니다. 해운 물류 관련주들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물류 쪽은 지금부터 계속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미 태용 로지스 전에 한번 드렸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한솔 로지스틱스 또 드렸었죠. 아, 그러니까요. 그냥 물류 쪽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지금 당장 빨간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관심을 끄는 순간 이런 소중한 종목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아, 네. 특히 태영로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부터 팍스TV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 주토피아에서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빨간불이 바로 안 들어오더라도 조금 우리가 그 한마디로 어떠한 수순이 있잖아요. 네. 그 수순을 기다려야 돼요. 순환을. 오. 그러니까 그거를 못 기다리는 시간적으로 그걸 기다릴 수 없는 분들은 다 네. 놓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르는 건 답이 약간 정해져 있는 거였네요. 물류주들은 답정너였네요. 그렇죠. 근데 네.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의 차이였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 흐름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물류는 앞으로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엔데믹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올해까지가 이 물류가 아마 순환을 크게 한번 돌아줄 거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물류는 쭉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물류 쪽 계속 보셔도 괜찮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상한가 간 태우노지수 이런 것들은 보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뭐 공략할 종목들이 없다 이건 아니고 한솔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도 제가 저점에서 잘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 이외에도 또 물류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좀 볼만한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해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 HMM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HMM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흠슬라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환상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HMM에 계속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HMM은 이 BDI 지수가 지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같이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오. BDI 지수라는 거는 해상 운임 지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은 보통 해운주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선행 지수가 BDI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시청자분들. 자, 근데 예전에는 흠슬라라고 불렸을 때는 네네. BDI 지수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BDI 지수를 보시면요, 지난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이 지금 1296포인트였어요. BDI 지수가 지금 얼마냐? 2939포인트, 2배 상승했죠. 3개월 만에. 네. 자, 근데 3개월 만에 BDI 지수가 두 배 상승할 동안 네. HM이 얼마나 상승했나 볼까요? 오, 궁금해지네요. 네. 네. 자, HMM이 1월 달에 여기였어요, 여기. 예, 여기. 그리고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가 이제 얼마냐? 한 22,000원대예요. 22,000원에서 35,000원까지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바로 꼬꾸라지죠.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네네네. 다 미흡하네요. 다시 그렇죠. 내려오기도 바로 하고. 내려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예전만큼의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고점을 뚫을 때마다 뭐가 들어오냐? 바로 공매도 공격이 들어와요. 네네네. 이 HMM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 공매도가 너무 많이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만하면 공매도가 들어와 버리니까 네. 이게 얼마나 지금 그 타깃이 되냐 이 그러네요. 말입니다. 네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HMM보다는 제가 저번에도 대한해운으로 보라 그랬던 네, 거예요. 맞아요.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때 보세요, 여러분. 오늘 HMM 3%대 오를 동안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12% 올랐어요, 시청자분들. 그냥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가벼운 종목들. 네. 가벼운 종목들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해운주가 좀 몇 개 더 있죠. 네. 펜오션도 있고 몇 개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BDI 지수가 지금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고 물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고 하시면은 노란톡 들어와 보세요. 제가 이제 해운주 좀 괜찮은 종목으로 하나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대답은 또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해운주에서 볼만한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4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말 전해드릴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취임을 하게 되면서 정책주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이슈를 다 못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2탄입니다. 5개의 정책주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의 특별 교육 너무나도 기대되시죠? 저희가 이 내용 들고 빠른 시간 안에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딱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또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로드맵인데요. 윤석열 정책주 로드맵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가운데 윤석열 정부 정책 관련주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섹터들로 나눠져 있거든요. 뭐 건설주, 건설 기자재,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 그다음에 게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종목명은 또 가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화면에 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사진만 찍으시고 그냥 가실까봐 저희가 이 자료는 노란톡방에서만 제공을 해드리는 자료입니다. 정말 귀하디 귀한 자료고요. 저희가 9가지 정책에 대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이 로드맵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져가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비추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가 딱 뜹니다. 그거 누르시기만 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도 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정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또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홍전 전문가님에게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정책 특집 2부 시간입니다. 어제 1부였죠.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임 초기에 뭐가 제일 많이 움직이냐? 바로 정책주입니다. 그죠? 제가 어제 정책주를 정책 특집으로다가 어제 가지고 나왔죠. 그 주요 공약과 수혜주를 총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2부 시간입니다. 그럼 어제 어디까지 했냐? 자, 어제 일단 부동산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했어요. 그리고 에너지 했어요. 그리고 교통 인프라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4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4개 이후에 못 해드린 5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5개가 끝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정책이 너무 많아요. 20개가 넘는데 이 중에서 가능성 있는 굉장히 핫한 이런 테마들만 제가 그 정책들만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를 한 9개 정도를 제가 추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개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시청자분들. 그죠? 자, 그러면은 어제 강의가 궁금하시다. 어제 그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이 교통 인프라 정책이 궁금하시다.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에 못 해드려요. 1부에서 해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 1부는 재방송을 보셔야 돼요. 재방송 링크는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어제 거 재방송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럼 오늘은 2부 시간이니까 어디서 시작하냐? 바로 5번째 정책, 첨단 산업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첨단 산업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좀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최첨단의 부흥이 되는 그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전지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5G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6G로 부르고 있는데 6G로 부르고 있는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초격차 실현을 위해서 핵심 아이템으로 꼽은 게 바로 이 6G예요. 5G 다음 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6G는 지금 앞으로 상용화가 되려고 그러면 한참 남았고 6G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바로 5G예요. 5G가 없이는 6G가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5G는 대다수의 우리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수한 기능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5G 하면은 뭐가 떠오르고 있어요? 특화망이 떠오르고 있죠. 특화망.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음 5G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프라이빗 5G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지금 이 프라이빗 5G, 한마디로 이음 5G는 말 그대로 사적인 5G예요. 기업들이 사적으로 쓸 수 있는 5G.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시청자분들? 통신사한테 회선을 받아서 썼죠. 인터넷 회선을, 5G를요. 기업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KT가 디도스 공격을 맞았을 때 어땠어요? 다 마비가 됐었죠. 그죠? 그게 바로 통신사한테 받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에 조금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설적인 부분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음 5G는 뭐냐? 이음 5G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주파수를 기업한테 내려줍니다. 기업한테 바로. 자, 그러면은 기업들은 그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이 5G 특화망에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만 설치를 하면은 기업 내에서 사적으로 쓸 수 있는, 본인들만 비밀리에 쓸 수 있는 5G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 바로 보안이 강해져요. 이 보안은 뭘로 들어가냐? 양자암호로 들어갑니다. 양자암호. 양자암호가 통신망 안에 양자암호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래서 양자암호 통신망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자암호는 뭐냐? 양자역학의 원리로 만든 암호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는 이 양자암호가 미래의 보안 시스템을 장악을 할 거고요. 이 특화망에 들어가는, 특화망 5G에 들어가는 게 바로 양자암호 통신망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5G, 먼저 5G가 선행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6G가 있는 거예요. 이런 특화망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브레인리스 들어보셨어요? 브레인리스는 두뇌가 없는 로봇, 두뇌가 없는 AI. 로봇인데 두뇌가 없어요. 어디 있냐? 저기 서버에 있어요. 그럼 서버와 이 로봇 간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AI, 인공지능 기능을 두뇌를 심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파를 해주는 거죠. 뭘로? 5G 특화망으로. 보안이 아주 잘 되어 있는 5G 특화망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쏴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이 바로 특화망 5G인데, 이러한 5G가 선행이 돼야지 그 다음에 6G가 있는 것이다. 모든 미래 산업의 앞으로 중심에 뭐가 있다? 이 5G가 있다. 그리고 이음 5G, 특화망 5G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도 이 5G 기지국 관련해서 미국이랑 얘기가 잘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첨단 산업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6G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킨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 2026년도에 6G 이동통신을 상용화 시키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5G 기지국이 전국에 여유 있게 넉넉하게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기지국이 지금은 만약에 전국에 100%가 할당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만 할당이 돼 있냐? 15%. 이 정도밖에 할당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지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기지국, 5G 기지국이 있어야지 그 기지국을 통해서 6G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거는 6G보다 5G. 그리고 사실은 이게 웃겨요. 6G 관련주가 5G 관련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5G 우리 통신 관련주 좀 집중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한다는 또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D램의 시대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시스템, 한마디로 비메모리 시대예요. 시스템 메모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D램이 아닌 비메모리 관련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D램은 PC에 많이 들어가요. PC에. 자, 그런데 비메모리는 어디에 들어가냐? 스마트폰 이런 데 많이 들어가요. 태블릿 PC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당연히 D램보다는 비메모리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준다라는 게 지금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관련주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는 덕산하이메트리나 그리고 PSMC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굉장히 가치적으로 저평가받아 있고 소외받아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면은 굉장히 어떻겠어요? 미래 전망이 아주 좋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종목들은 비메모리 관련주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전지 관련주. 나라 M&D나 LNF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다 뭐예요? 모두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가지고 나왔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니까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꽁꽁 숨겨놓은 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은 꽁꽁 숨겨져 있는 거
모두 다 하는 거 말고 아무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 꽁꽁 숨겨져 있는 거를 이제 노란통 메신저 안에 들어오면은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거 사면 뭐 어떻게 돼요? 안 오르죠, 그죠? 근데 다 모르는 거 이런 거 저평가 받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오를 것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 종목들 공략을 해야지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C3 관련주 같은 경우는 유비커스나 서진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유비커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왜냐? 이 통신 관련주 중에서 유비커스만큼 저평가 받아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비커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또 공부를 해봐야겠죠.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유비커스가 왜 저평가 받아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책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 못 해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는 오파스넷. 이 종목은 네트워크 통합 전문 업체예요. 그리고 3S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용 실리콘 부품 소재랑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어요. 리튬이온 2차 전지용 음극집 전체에 사용되는 일렉포일 생산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 관련 테마 섹터 안에서 움직여주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우리가 종목뿐만이 아니라 산업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산업만 보시면 돼요. 그 산업 안에서 모두가 아는 종목 말고 그 산업 안에서도 모두가 잘 모르는 종목들, 조금 숨겨져 있는 이 숨은 보석 같은 종목들이 이 산업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로드맵 나가고 있죠. 지금 이 로드맵의 관련주를 총정리해 드린 거예요. 이 지금 첨단 산업 관련주들. 자, 근데 이게 화면상으로 보셔도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이름도 다 가려져 있잖아요. 이거 이제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로드맵 만들어 놓은 거 다 드리는 겁니다. 들어오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정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입니다. 국방. 국방이요, 방. 빵이 아니고 국방. 방위산업, 보안, 우주항공 이게 바로 국방 관련주가 되는 거예요. 국방 관련주는 왜 우리가 봐야 될까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고조화가 되면서 안보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방산 테마 같은 경우는 또 우주나 항공 테마와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한번 보자면은 아이언돔의 조기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언돔. 그리고 초정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뭐 국방에 신경을 많이 쓰시네. 자, 그리고 사이버 안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이버 안보 시스템. 아까 보안 얘기했죠. 보안. 동맹국가 협력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외교도 좀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랑 북한의 핵 도발이 지금 방산 테마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이유이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방 정책으로 북한의 불합리한 행동이나 군사적 위협에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에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가 지금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이제 우리가 국방 예산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럼 국방 예산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관련주들이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 쉬워요. 주식 쉽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좌파에서 집권을 하면은 대북주를 사면 되고 우파에서 집권하면은 방산주를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이 굉장히 쉬워요. 여름 오기 전에 여름 테마 사고 겨울 오기 전에 겨울 테마 사놓으면은 여름 테마주 올라가고 겨울 테마주 올라가는 원리인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우파 집권이잖아요. 그 국방 관련주, 방산 관련주 오르겠죠. 여러분들 안 믿으시죠? 안 믿으시지? 그러면은 우리가 HTS나 MTS를 켜놓고 과거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권까지 방산주가 어떻게 움직였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자, 그러면은 방산 보안 관련주 한번 볼 건데 방산 관련주는 한일단조, 빅텍, 퍼스텍, 우주, 한국항공우주, 풍산 이런 종목들이 있고 보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알렘, 이스트소프트, 라운시큐어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는 또 한국항공우주,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스크립 종목으로 제가 주토피아에서 저번 주에 드렸죠. 지금 흐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이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보안 관련주, 방산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를 딱 보면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겹치는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하면은 꿀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재료의 다양성을 갖고 가는 거죠. 자, 그리고 한일 단조,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아시는 한일 단조, 자동차랑 방위산업용 단조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퍼스텍, 후성그룹 계열의 방위산업 전문 업체입니다. 그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 전문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인데 우리 군사 보안에도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종목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청자분들. 여기서도 숨은 보석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한일 단조 다 알잖아요. 빅텍 다 알잖아요. 퍼스텍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 아닌 종목들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한일 단조 제 종목이었고요. 저점에서 빅텍도 제 종목이었고 퍼스텍도 제가 팍스TV에서 공략주로 다 드렸던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자, 한국항공우주는 또 어떻고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고, 이런 거 다 저점에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제 이거 올라간 애들은 올라간 대로 보내주고, 이제 안 오른 애들, 숨어있는 애들 우리가 찾아봐야죠. 숨은 그림 찾기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찾아놨다라는 거니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제 국방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매력 있게 살 수 있는 종목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이 우리가 참 비운의 게임이에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가 싶었더니 쭉 빠져가지고 지금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게임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또 반면에 게임에 다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 해드릴게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게임 기대하셔도 돼요. 자, 왜 기대해도 되냐? 자, 일단은 게임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 말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시장에 주목을 받았죠. 자, 중국 판호 이슈 이후로 조정을 받아오던 게임 테마가 최근에 메타버스랑 NFT랑 테마가 같이 엮여졌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로 급부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또 그 조정을 받았어요. 왜? 바로 P2원. 이 P2원이 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법적으로 그럼 또 게임을 규제한다라는 거야? 뭐 이러한 어떠한 그런 심리가 시장을 지배를 하면서 게임제 관심도가 확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규제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규제를 이제 이번 정부에서 좀 풀어주겠다는 내용이 바로 이 게임 규제예요. 자, 그러면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이제 앞으로 돼서 이것들고, 여기에서도 매출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P2E 같은 경우는 게임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거를 일부적으로 제한을 해제시켜주는 방침을 고려해보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e스포츠 지원 강화, 한마디로 그동안에는 e스포츠가 이제 게임 페인들이라는 거라고 막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요즘은 어때요?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뭐 저기 엄청나게 유명한 게임 프로게이머들 많잖아요. 뭐 중국 가니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 게임 프로게이머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우리 한국이 e스포츠가 강국인데 이걸 그동안 나라에서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부터 지원을 해준다라는 내용이고요.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와 이거 공개에 대한 의무화를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게임 산업의 앞으로 성장을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작년에 게임 업계가 NFT랑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한다는 기대감이 강하게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부의 NFT 게임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발표에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냐? 대형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화했고요. 윤석열 예비 대통령의 게임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요번에 요거를 안철수 위원장이 푸시를 넣어줬어요. 게임은 그렇게 규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같이 내줬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이 NFT 게임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발표 조정, 요게 이제 다시금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제가 될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중국 판호 관련돼 가지고 드디어 우리나라 게임이 다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혈 강호가 다시 진출을 하게 됐죠. 자, 그럼 게임 관련주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위메이드,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 퍼너비스, 아프리카 TV 너무 많죠. 그죠? 컴투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 업체고,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는 카카오 그룹 계열의 퍼블리싱 업체고요. 그리고 위메이드는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의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 아시는 이제 기업들일 텐데, 자, 그런데 이 종목들 너무 식상하다, 그죠? 위메이드, 식상하다, 그죠? 컴투스, 카카오 게임, 퍼너비스 이런 거 다 식상하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도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안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조정 들어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 대비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와줍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들 반등 나올 때, 이 종목들 10% 올라갈 때 20% 30% 올라가는 종목이 없을까요? 있죠. 왜냐? 이 종목들은 말했잖아요. 식상하다고. 그럼 안 식상했던 신선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얘들 반등 나올 때 얘들 15% 20% 반등 나올 때 그런 종목들이 40% 50% 가는 거예요. 식상하지 않은 종목들, 신선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여기서 제가 언급을 아예 안 해드렸어요. 왜? 시크릿이니까. 노란톡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게임주들이 지금 다시 기대감이 올라올 때 우리가 선취매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선취매를 하려고 한다면은 왜 게임을 공략해야 되는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봐야 돼요. 이런 공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노란톡 안에서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관련주예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NFT랑 계속 엮여져 있는 또 테마 중에 하나죠. 이 NFT가 지금 계속 나온다, 그죠? NFT 관련주도 지금은 우리가 공략하기 굉장히 적시에 있는 종목 그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자, 과세 기준을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어떻게 했냐? 5천만 원으로 상향시켰어요. 한마디로 5천만 원 이하부터는 안 한다는 거. 5천만 원 이상 상향시켰고 NFT 거래를 활성화시켰고 암호화폐 거래 계좌의 은행에 연계를 시켜준다라는 방침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글로벌적으로.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조금 뭐 주식이랑은 좀 다른 이 금융상품으로 취급 안 해줬는데 지금은 엄연히 금융상품 취급을 해주고 있고 계좌랑 은행이랑 연계까지 시켜준다고 하니 이 암호화폐 관련주들 우리가 좀 봐야겠죠. 비덴트, 메커스, 위지트,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들이 있고 NFT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갤럭시아, 머니티, 서울옥시장, 위메이드, 뭐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자, 다나를 보셔야 돼요. 다나를. 여러분, 다날이 정말 중요한 종목이에요. 다날이. 이 다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다날이 과연 얼마까지 갈까요? 과연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다날은 특히 제가 팍스TV에서 추천 공략으로 나가서 굉장히 폭발적인 130%의 수익을 거뒀던 종목입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다시 공략할 수 있어요. 왜 공략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다날이 왜 저평가받아 있을까? 들어오시면 압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다날 함께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 효성그룹의 전자결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사업의 전문 계열사를 설립해서 신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로드맵이 존재해요. 이 로드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받아보시고 다날도 추가적으로 공부해 볼 수 있어요. 지금 화면 나가고 있죠? 요거 받아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되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이거 로드맵도 받아가시고 지금 오늘 정책주 관련해가지고 지금 로드맵이 몇 개 나가는 거예요? 4개, 5개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걸 다 공짜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주. 이제 입시에 관련된 개편 사항이 있어요. 자, 정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교육 혁명을 만들어서 AI가 이제 교육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코딩 교육을 필수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AR과 VR의 시스템을 교육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교육에 대한 큰 틀의 흐름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정책이에요. AI 교육을 한다고 하잖아요. VR과 AR을 활용을 한다고 하고 초등학교부터 코딩 교육을 필수화한답니다. 드디어 정시가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교육주 봐야겠죠. 교육주 많습니다. 웅진싱크비, YBM넷, 크레버스, 메가스터디 교육 이런 종목들 많아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 AI, 로보로보, 멀티캠퍼스, 크레버스 또 있어요. 많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공략할 거는 이 종목들이 아니에요. 산업만 보세요. 로봇 산업과 교육 산업만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하시고 그럼 여기 안에서 구체적인 종목은 어디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노란통 메신저에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교육 입시 정책까지 봤고요. 오늘의 시크릿 종목은 어디서 나가냐? 여기서 나옵니다. 디귿, 이응. 자, 요게 이제 시크릿 종목이에요. 오늘 이 시크릿 종목도 어디서 나가게요?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나갑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책 특집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9가지 정책 오늘로써 2탄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크릿 종목도 초성인 때까지 나갔는데요. 다 궁금하시잖아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지만 못다한 내용들 그리고 계속 말씀해드리고 있는 정책주에 대해서 로드맵까지 저희가 모두 노란톡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 노란톡방 열어놓고 있을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